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절세,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많이 알수록 지출을 줄이고 절세를 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합법적이고 지혜롭게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금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징수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1월에 정산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때 정산에 필요한 세액 감면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자, 즉 세금의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지급받는 자가 대신 징수하는 자를 원천징수자라고 합니다. 그 원천징수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소에 세무 자료들을 잘 수집하고 보관해야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와 자녀의 병원비, 병원 처방에 의한 약구입비, 영수증들도 잘 챙겨두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최고 한도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나 학교, 이재민 구호, 기부금 등은 반드시 기관이나 단체의 지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근로소득의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나 배우자 본인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사교육비, 학원비나 레슨비는 제외가 됩니다. 해외 유학비의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4대 보험 중에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은 전액이 공제 대상이고, 기타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하재도난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과 농협, 수협, 신협, 말금고에 가입한 예금과 적금의 공제 금액도 공제 대상이고, 그 한도는 연간 70만원입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도 공제 대상이며, 이 또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장인, 장모도 포함해서 부 60세 이상, 모 55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이며 1인당 1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되는데, 자녀들 중에서 한 명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비동거인 경우에는 매월 생활비를 송금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운행한 자동차 운행비 명목으로 받은 소득도 월 20만원 한도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이득금이 투자금의 본인 소득금액의 70%로 이중제한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를 하거나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에 투자를 해야 하고, 이 또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차입금에 대한 상한논리금 전액을 공제해 주는데 연간 최고 한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사용한 현금 사용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도 1인당 50만원씩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월급의 일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징수를 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을 끝낸 후에 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큰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부동산 물건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명의 이전 신청을 할 시에 거민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가격의 4%, 농지는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정한 시가 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면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소신고는 실거래가액의 10%, 무신고는 20%, 부정하게 무신고나 가소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의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미납부세액 곱하기 지연일수 곱하기 10만분의 22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비행기, 선박, 오토바이 등 등록이 필요한 동산, 상소, 증여, 직접 집을 신축하여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취득세 납부서에 함께 병기가 되어 발부되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저의 지난 방송 중에서 세금 세법 조세편을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이나 농가주택을 구매 시에는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에 부담해야 하는 전체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신축, 증여, 상속, 공유 등에 부과되는 납세액에는 차이가 있으니 신고 납부 전에 참고해야 합니다. 그 외에 공인중개사를 이용한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매매나 교환은 거래 금액의 0.7%, 임대차는 0.6%,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그 외에 상가, 건물, 토지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0.9%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등록된 동산에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와 주택은 종부세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다른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월 6월 1일입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은 위치나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상 소유와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를 하고 농업용 토지는 분리과세로 기준이 더 낮지만 반대로 사치성 재산은 더 높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일반 주택이냐 고급주택이냐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각각 다르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시행사업자가 토지수용법, 관계법령 등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받은 보상금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 신탁재산의 취득, 환매권 행사로 취득 등으로 주택이나 농지를 구입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 사치성이나 보상금보다 많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인 물건을 매도할 때 차익이 발생하면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 거래 시 지출한 내역의 증빙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관을 잘 해야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 무통장 입금 영수증, 현금 거래 시 영수증, 자기합수표 발행 시 사본 등 증빙자료는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이나 정군, 자녀 취약, 장기 요양이 필요한 이사, 해외 이주, 재개발 기간 중에 구입한 주택의 입주 시 매매 등이 과세 감면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소유한 집을 비과세로 매도를 하려면 귀농하여 집을 구매하여 서울의 집을 먼저 매매하고 시골의 집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시골에서 거주를 하다 서울로 이주를 하여 서울의 집을 3년 이상 거주 후 매매를 할 경우에도 단 시골의 집에서 5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준 부동산의 경우는 매매로 간주하여 부동산을 준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통산되어 세율이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부동산 2개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다음 해에 매매를 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 금액이 5억 원 이내, 10년 동안 이 금액 내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한 후에 매매를 하여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할 때에 누진 공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에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있고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가 세목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으니 저의 방송 조세총론편을 시청하신다면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대신 채무 승계를 하는 것으로 증여자는 채무액만큼의 양도소득세가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 세대를 추월하는 경우, 즉 조부모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액이 할증이 30%가 추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중간 세대가 모두 사망 시에는 할증이 감면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부과를 하지만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 납세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할 경우 증여세액에서 10%를 감면. 상속이나 증여는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매매 시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 사실 증빙 자료를 꼭 챙겨두어야 나중에 실거래 가격보다도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 세금 부과를 과하게 징수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공제는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자녀들에게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공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성년은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족 사이에 매매나 양도는 증여로 간주를 합니다. 다만 유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예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직계존비족 사이라도 부동산을 임대차할 경우에는 차임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되어서 세법에 의해서 증여가액만큼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도를 하거나 수용보상금, 채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일정 기간 약 2, 3년이 지나면 사용처를 묻는 통지서가 발송되어 옵니다. 그때 자금의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못한 만큼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증여로 간주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금 사용처와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세무서에 통지서의 소명 답변을 명확하게 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무서에 자금 출처에 관하여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때 소명하는 자료가 취득 금액의 80% 이상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직접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를 합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고 현금의 사용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대출이나 차용 등의 자금의 이동도 명확히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상속에 관하여 유언 없이 작고하였다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은 확인이 모두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사망증명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가족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바라볼 때 오직 세금의 징수와 납부 대상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법은 시대와 경제의 흐름이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오락가락하여 매년 개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니 그때그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 쓰레기 정치꾼, 빨갱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